네, 그러면 또 오늘 논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논문 세미나는 이제 On Human Motion Prediction Using Recurrent Neural Network라는 논문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. 이 논문은 이제 CVPR 2017에 공개가 된 논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 휴먼 모션 프리딕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의 이제 미래의 모션을 과거의 모션으로부터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을 휴먼 모션 프리딕션이라고 하고요. 휴먼 모션 프리딕션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과 컴퓨터가 이제 제스처를 통해서 실제 환경이나 아니면은 버추얼 환경에서 어, 그 인터랙션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모션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컴퓨터는 이제 모션을 생성하려 하는 알고리즘이 아직까지는 이제 자연스러운 모션을 생성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많은 모델들밖에 없다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휴먼 모션을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간략한 구조인데요. 보시면 이제 이 초록색이 이제 그 패스트 모션, 그러니까 이전의 모션이 되고 이 파란색이 그 퓨처 모션에 대한 프리딕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RNN 구조에다가 패스트 모션을 통해서 인코딩을 진행을 한 다음에 어, 이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퓨처 모션에 대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. 이때 이제 그 논문에서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3D 휴먼 모션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할 때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밸리데이션 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퀀티테이티브, 그러니까 그 정량적인 지표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야 되는데요. 이 정량적인 지표는 이제 정량적인 지표는 어, 이 논문에서는 이제 프리딕션 에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프리딕션 에러는 이제 숄텀에 대한 프리딕션 에러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민스퀘어 로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 그 사람 이 포지션에 각각의 이제 노드들이 있는데 이 노드의 앵글 에러나 아니면 포지션 에러를 통해서 이제 민스퀘어 에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. 이 퀀티타티브는 이제 그 컴퓨터 비전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특히 그 관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네, 그러니까 그런데 에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잠깐만. 둔다고 볼 수가 여보세요? 있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기서 네, 지금 이 휴먼 모션이라는 건 여기 스켈레톤 마루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. 네, 그렇다면은 그 포지션이라는 게 네, 그냥 각각 조인트의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오케이, 그렇다면 조인트 포지션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조인트하고 조인트의 앵글도
고려를 하는 건지. 왜냐면 앵글도 같이 고려를 코드에서는 합니다. 이 조인트 앵글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. 네, 그렇죠. 그런 건 앵, 안 따지나요? 무조건 그냥 포지션만? 아니요, 포지션하고 앵글이 같이 고려가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퀄리터티브 정성적인 이제 평가 지표가 있겠는데, 이거는 이제 좀 더 그 롱텀에 대해서도 좀 자연스러운 모션을 생성을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. 하지만 이제 간에서도 이제 정성적인 지표를 나타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, 이 그 요즘은 뭐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지만, 이 논문이 나올 당시 2017년에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정성적인 지표를 확실하게 이제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매트릭이 좀 부족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롱텀 모션에 대해서 좀 자연스러운 모션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관심이 있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이 쇼텀에 대한 생성, 그러니까 민스퀘어 로스를 최소화하는 이제 학습 방식과 동시에 이제 롱텀 모션에 대한 자연스러운 모션을 생성하는 것에 둘 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논문에서 문제를 제안을 하고 이제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이제 논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.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discontinuity problem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에서의 이 앞쪽이 이제 컨디셔너링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해가지고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이 이 색깔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프리딕션, 퓨처 모션에 대한 그 그림입니다. 근데 이제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서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의 마지막 프레임하고 프리딕션의 첫 번째 프레임 사이에 이제 차이가 거의 없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모델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 갑자기 좀 프레임 하나가 넘어갈 때 모션이 크게 변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자연스러움이 많이 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. 반면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면은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비슷하게 이 패스트 모션의 마지막 프레임하고 퓨처 모션의 첫 번째 프레임 사이에 그 변화가 거의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 RNN을 활용을 할 때 좀 그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 만약에 이 프레임이 생성이 되다가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은 실제 그 테스트를 할 때는 그 이전 프레임의 아웃풋이 다음 프레임의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웃풋이 잘못되게 되면은 다음 프레임까지 이제 잘못 생성이 되고 그것이 계속 잘못된 프레임을 뒤쪽에 계속 생성하게 되면서 에러가 많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기존의 방식들은 이제 노이즈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노이즈 스케줄링을 통해 가지고 좀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노이즈를 활용하는 방식은 이 문제를 앞서 설명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동시에 노이즈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기에도 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노이즈의 방식은 좀 설명할 수 있나요? 어떻게 한 건지. 그냥 한 번 배치를 만들 때마다 거기에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를 해가지고
데이터에 인풋 데이터에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어떤 이유로 이게 이 사람들이 시도한 거는 이유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죠? 노이즈를 집어넣으면? 그러니까 그 RNN의 문제점이 이제 하나의 미스테이크가 발생을 하면은 그게 계속 이제 뒤쪽까지 프로파게이션이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 아웃풋에 그 인풋에 약간의 노이즈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약간 미스테이크가 들어왔을 때에도 미스테이크가 들어온 것과 비슷한 형태가 그 인풋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스테이크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을 생성을 할 수 있게 그 인풋 데이터를 약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네, 관해서 여기 뭐냐면 우선 얘기가 뭐냐면 미스테이크란 말이 네, 뭐냐면은 여기서 드리프트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, 처음에 노이즈가 결국은 어떤 면에서 노이즈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. 그러니까 네, 갈수록 계속 노이즈가 또 피드가 되고 피드가 돼서 증폭이 되는 거니까. 네. 그래서 이 노이즈 자체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또 노이즈로 해결한다는 게 난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네. 그러니까 학습 과정에서는 이제 노이즈가 그렇게 프로파게이션 되는 걸 스케줄링을 하는 것까지 학습 과정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테스트 상황에서는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프로파게이션이 되더라도 그 원하는 아, 오케이, 모션을 생성을 오케이. 할 수 트레이닝을 있도록 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죠. 오케이. 네, 아, 오케이. 그래서 어쨌든 여기 트레이닝 할 땐 그런 트루트가 있으니까. 오케이. 네, 그런 상황에서는 오케이. 네, 이해가 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 노이즈 스케줄링을 통해서 하는 게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식에는 리커런트 네트워크 모델 for 휴먼 다이나믹스라는 그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리커런트 디코더의 그 저희가 자주 활용되는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냥 그 RNN의 인풋이 그 다 아웃 그 이전 프레임의 아웃풋이 다음 프레임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뭐 크게 변화된 것은 없이 그냥 RNN의 인코더 RNN 디코더 모델을 그냥 활용을 해가지고 모션 캡처를 제너레이션 했고 이 논문에서 이제 노이즈 스케줄링을 통해 가지고 약간 그 노이즈의 프로파게이션까지 학습을 시키는 것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트텀 프리딕션에 관해서 그러니까 MSE 노스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지만 좀 롱텀 모션으로 가면 갈수록 그 에러가 많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트럭처럴 RNN이라는 선행 연구가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레임 전체를 하나의 RNN에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을 이제 몸통, 팔, 다리로 나눠 가지고 이제 각각의 그래프를 각각의 RNN에서 학습을 시켜 가지고 좀 그 관계성이 높은 그 노드들끼리 묶어 가지고 학습을 시킴으로써 좀 더 자연스러운 모션을 생성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. 어,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기적인 모션에 대해서는 그 잘 프리딕션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
이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몇 프레임까지 아까 short-term하고 long-term prediction이라 그랬는데 네. 몇 프레임까지 prediction 하는 건가요? 이건 실험 단계에서 좀 나오는데요. 최소 이제 80ms에서 최대 한 400ms까지 실험을 하고 있고, 하나의 프레임이 아마 0.01 8프레임에서 40프레임 정도 생성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질문이 있는데요. 네, 예, 방금 관련 있는 노드들끼리의 유사성을 이제 학습하셨잖아요. 네, 런던 페이지에서. 네. 그, 그 관련 있는 노드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. 뭐, 여기에서 레프트 암, 뭐 레프트 레그 이렇게 따로따로 노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러면은 레- 이전 단계 프레임에서의 레프트 암과 지금 프레임에서의 레프트 암 이거의 유사도를 보는 건가요? 아니면은 암과 레그의 유사도를 보는 건가요? 좀 그게 이해가 안 아니요, 돼가지고요. 유사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네. 학습이 되지는 않고요. 그냥 아, 네. 그 저자가 임의로 정해가지고 그냥 관계성이 음. 높아 보이는 노드끼리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그 노드들끼리 묶어가지고 그냥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그러니까 유사도를 따로 보지는 네. 않고요. 네. 관계성이 높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을 말하는 거지?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을 움직일 네, 때, 손을 네, 움직일 때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네, 팔꿈치하고 어깨까지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. 예, 예. 그렇게 이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음. 행동의 연관성이 높은? 그러니까 아, 손을 들 때 이제 팔하고 음, 팔꿈치하고 어깨가 이제 같이 움직이고 사람이 걸을 때는 이제 그 다리하고 발이 같이 움직이고 음. 하잖아요. 네네. 예. 이해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다시 아까 질문하신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한 8프레임에서 40프레임 정도 생성을 하게 됩니다. 한 프레임마다 10ms이란 말인가요? 그럼?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FPS를 30에서 90 정도로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걸로 가령 저는 알고 생각을 있습니다. 한다면은 네. 저기 그냥 비디오라면은 뭐 25 frames a second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. 네. 25 프레임이면은 25개 프레임 1초당. 네.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하면은 한 프레임당 이게 얼마가 되지? 40ms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80g이면 한 2프레임 정도로 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? 이게 데이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. 어떤 데이터는 한 30 fps 정도 되고 어떤 음. 데이터는 한 90 약간의 fps. 차이는 있겠지. 그렇지만 네. 보통 육안으로 보는 비디오는 우리 눈의 그 성능이 보통 25프레임 이상까지는 분간을 잘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. 그걸 보통 나미널이라고 치면은 그럼 40이라 치더라도 이게 아마 2프레임 내지 3프레임 거기에 400이면은 이게 한 5배니까는 한 10프레임까지 10개 내지 15개 정도의 프레임을 맥시멈으로 프리딕트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네. 아마 이 논문에는 뭐 그렇게 그림이 특별하게 맥시멈으로 찍어서 말은 안 프리딕션.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계속 네. 하세요. 네. 그래서 다음으로 메소드로 넘어가면은 이 논문에서는 4가지 프로블럼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이 4가지 프로블럼에 대해 각각 이제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
첫 번째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디스컨티뉴이티에 대한 내용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특히 노이즈 스케줄링 같이 RNN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모델의 뎁스하고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델이 액션 스페시픽 모델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멀티 액션 모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. 퍼스트 프레임 디스컨티뉴이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프레임하고 첫 번째 프리딕션의 첫 번째 프레임하고 좀 차이가 큰 것이 이제 부자연스러움의 큰 원인이 되는 건데 그것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이제 노이즈 스케줄링이 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노이즈 스케줄링을 사용을 하지 않고 어 사지 않고도 이제 좀 그 프레임에 미스테이크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좀 해결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뎁스 앤 컴플렉시티 오브 더 모델은 이제 그냥 모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데 좀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션 스페시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 초창기에 간 모델이나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액션마다 각각 이 모델을 하나씩 학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액션 레이블이 10개이면은 모델도 10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액션 레이블마다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해서 학습을 했는데, 이것보다 이제 하나의 모델에서 여러 개의 액션을 다 생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논문에서는 솔루션으로 이제 퍼스트 프레임 디스컨티뉴이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해결을 했고, 모델을 사용을 했고, 또 레지듀얼 아키텍처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전 프레임의 아웃풋이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전 프레임의 아웃풋이 이제 그 RNN을 통해서 그 다음 프레임을 그냥 바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지듀얼 구조를 통해 가지고 약간 그 변화량을 추정하는 것으로 변화를 함으로써 좀 해결을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해결을 했고요.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서 노이즈 스케줄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티처 포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전 프레임의 아웃풋을 학습 단계에서 이전 프레임의 아웃풋을 다음 단계의 인풋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전 프레임의 아웃풋을 이제 그 프레임의 그 그라운드 트러스하고 비교를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고, 그 다음 프레임은 그냥 그 다음 프레임의 그라운드 트러스를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그 아웃풋을 그 프레임의 그라운드 트러스하고 비교를 하는 식으로 그 RNN을 학습을 하는 게 이제 티처 포싱인데요. 티처 포싱을 사용을 하지 않고 어 그냥 그 이전 프레임의 아웃풋을 다음 프레임의 인풋으로 바로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것을 이제 샘플링 베이스 로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, 이거를 활용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이즈를 넣지 않더라도 이 미스테이크가 발생하는 것까지 RNN에서 학습이 잘 되도록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제 하나의 액션마다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게 데이터 개수가 또 오히려 부족해져 가지고 더 학습이 안 될 수 있다고 그 생각을 하고, 그 약간 컨디셔널 간처럼 그 하나의 모델에서 여러 개의 액션을 그 다 생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솔루션을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는 이 그림인데요. 이거는 이제 그
앞에서 릴레이트 워크에서 설명드렸던 LSTM3LR 모델이고, 이것은 이제 그 논문에서 주장하는 모델입니다. 여기는 이제 리니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 모델에서는 리니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활용을 했는데, 여기서는 인코더를 따로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모션 캡처 데이터를 바로 RNN에 집어넣어 가지고 학습을 함으로써 모델 사이즈를 좀 더 가볍게 만들었다고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코더를 활용한 것보다 활용하지 않는 게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디코딩을 할 때는 이제 그 이전 프레임의 인풋을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변화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RNN 모델을 수정을 했고요. 또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전 프레임의 아웃풋을 다음 프레임의 인풋으로 바로 넣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근데 잠깐 여기서 엔코더를 안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, 여기서? 그러니까 원래 그 모션 캡처가 이게 벡터로 나오는데요. 이 벡터를 사이즈를 약간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보통 앞에다 추가를 하거든요. 오케이. 네,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벡터를 그대로 RNN에 바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오케이. 그거는 그런 게 있어야지. 네, 오케이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다음으로 실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먼저 민 앵글 에러라고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조인트의 앵글에 대해서 에러를 측정을 해가지고 약 앞에서 이 MSE를 이제 쇼스텀에 대한 MSE를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존의 모델들보다 민 앵글 에러가 좀 많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 제로 벨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프레임을 그냥 그 다음 프리딕션을 전부 다 이 마지막 그 패스트 모션의 마지막 프레임을 그냥 프리딕션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이제 벨로시티가 0인 것처럼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그라운드 그 베이스 라인을 생성을 한 것이 제로 벨로시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특이한 게 이제 이 세 가지 모델은 이제 좀 생성을 한 게 그 패스트 모션하고 좀 차이가 컸기 때문에 에러가 좀 큰데 이 제로 벨로시티만 해가지고 그냥 멈춰버리게 되더라도 오히려 에러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제로 벨로시티보다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좀 획기적으로 에러를 줄일 수 있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좀 더 그 많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. 민 앵글 에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러닝 에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베이스라인을 구축을 한 거하고 제로 벨로시티를 통해서 제로 벨로시티를 구축을 했을 때 이제 제로 벨로시티가 오히려 에러가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, 그리고 노이즈를 넣지 않았을 때하고 이제 샘플링 베이스 로스를 활용을 했을 때 숏텀에서는 이제 노이즈를 넣지 않고 학습을 했을 때가 더 성능이 좋았는데,
좀 롱텀으로 진행을 할수록 샘플링 베이스 로스가 좀 더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레지듀얼을 활용을 했을 때 좀 성능이 그 다른 위의 것들보다 좀 많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언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드에서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웨이트를 이제 디코더의 첫 번째 히든 웨이트에 넣게 되는데 그 과정을 넣지 않았을 때의 모델이고요. 결론적으로는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 가장 이 두 가지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퀄리터티브 리절트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게 좀 움직임에 대한 거다 보니까 좀 그림이 직관적이지 못한 느낌은 좀 강하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GitHub에 올라와 있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예시가 되겠고요. 어느 정도는 좀 자연스럽게 걷는 모션이 좀 생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퀄리터티브 리저트에 대한 매트릭이 있으면 좋은데 이 논문에서는 매트릭이 없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는 하진 않아서 매트릭을 따로 제시를 하진 않았고 그냥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그 제 생각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논문이 좀 2017년도에 그 퍼블리시가 된 논문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활용되는 여러 컨셉들이 이때는 좀 그 컨트리뷰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있었고 그 예를 들어서 에지오 커넥션이나 보이틱션 모델이나 지금은 당연하게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좀 새로운 컨셉으로 주장이 되었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논문에서는 RNN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트랜스포머로 좀 대체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RNN 대신에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하면은 롱텀 모션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80ms에서 최대한 400ms까지 생성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롱텀이 한 400ms 하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롱텀이라고 하면 한 2, 3초 정도는 생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이제 프리딕티드 프레임의 랭스가 좀 아직은 좀 짧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제 그 리서치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. 제가 그 요즘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가 그 휴먼 모션을 이제 액션 레이블만 가지고 생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액션 레이블이 좀 너무 약한 플레이어다 보니까 생성을 그 휴먼 모션을 생성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컨디셔널 간이나 RNN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봤는데 좀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어 그 액션 네이블만 가지고 이제 전체 휴먼 모션을 다 생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 좀 더 스트롱한 프라이어를 추가를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 논문에서처럼 그 이전 프레임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활용을 하되
약간의 그 노이즈를 추가를 그 간에서 활용한 것처럼 노이즈를 추가를 해가지고 좀 다이버시티를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서 하나의 액션 네이버에서 좀 다양한 모션을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연구 세미나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그 논문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네, 여기서 네. 이 모션이 액션이 어떤 이거 걷는 거 말고는 또 뭘 고려한 게 있나요? 다른 게? 총 한 15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16가지. 걷는 거, 이걸 왜 먹는 거. 물어보느냐면은 요거에 네. 따라서 뭘 네. 하느냐에 따라서 롱텀 프리딕션의 그 길이가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 짧아야 네. 되는지 그게 다 다를 텐데. 네, 맞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질문이 아까 지금 연구 계획에서 이 네. 프라이어가 너무 약하다. 네.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트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오케이.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에 대한 우선 프라이어는 그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 않나요? 네. 그 프레임이 일단 여기 이 그런 액션만을 먼저 트레이닝 할 거라면 벌써 뭐 이 스타팅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는 여기 컨디션으로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, 근데 제가 그 좀 컨트리뷰션을 생각을 했던 게 이 그라운드 좀 그 패스트 모션 없이 그냥 액션 레이블만 가지고 간을 이용해 가지고 휴먼 모션을 생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이건 이제 진행을 물론 했던 더 건데 어려운 문제지, 그렇죠? 네,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학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물론 또 겐을 얼마나 어떻게 많이 트레이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. 네, 네, 어쨌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액션 레이버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휴먼 모션을 보고서 이제 그 아바타의 그저 리스판스를 매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저기 뭐냐 지금 그 스트롱한 그 프라이얼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네, 지금 그동안에 이제 그 라벨에 대한 어떤 시퀀스가 있었을 텐데 네, 그것도 다이내믹한 정보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뭐가 필요하다는 건가요?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어떤 라벨을 가지고 아웃풋의 어떤 리스판스를 매핑하는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라벨에 그 시퀀스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매핑하는 거가 이제 자기가 의도였었는데 네. 근데 그 라벨에 대한 시퀀스의 그 라벨 자체가 좀 더 디테일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, 그렇죠? 네, 그렇긴 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라벨만 가지고 라벨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프라이어로서 약한 것 같습니다. 실제로 학습을 시켜봤을 때.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휴먼 액션들이 지금 아까 뭐 워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모션보다는 저기 그 워킹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태일 것 같고 네, 이 아바타의 리스판스는 이제 대부분 그 사람의 모션이라는 게 그냥 제스처라든지 어떤 이 저기 어텐션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네, 맞습니다. 이게 이제 트레이닝하는 그 모션에 대한 시퀀스가 적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. 네, 그거는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서 좀
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결국 내 생각에는 그 데이터셋이 그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인터랙션하는 그런 상황에 그 어떤 데이터셋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지금 얘기한 이러한 그 휴먼 액션에 대한 시퀀스를 제공하는 거고 두 번째 사람 거는 이제 그에 대한 리스판스죠. 네,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데이터셋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그걸 어떻게 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. 네, 오케이, 잘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?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그 논문 세미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 네. 수고하셨습니다.